끊었다가 다시 갔고요. 자, 1번부터 3번 문제를 일단 만나러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독서 지문은 혹은 뭐 아니야 그냥 뭐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먼저 읽고 나면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된다는 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룰은 아닙니다. 나는 그 방법보다는 지문을 한번 바로 보면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절대적 법칙인 양 받아들이지 마시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게 도움이 된다. 그걸 기준으로 설명할게. 자, 1번 일치 불일치 문제 나왔습니다. 쭉 그냥 눈으로 훑어보세요. 무슨 단어들이 등장했는가. 독자라든가 소통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죠. 필자와 독자와 관계에서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 지문이로구나. 벌써 선택지를 눈으로 훑자마자 작품 속에 나오는 지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대략 추론이 되시죠? 이것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2번 문제. 독서 후 작성한 글의 일부인데 A를 바탕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왼쪽에 A가 3문단 정도에 묶여있구나. 3문단 읽고 바로 이 문제를 풀러오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풀이 전략 세우시고요. A부터 E까지 요소들을 쭉쭉쭉쭉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잘 관계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 이거 3점짜리라고 쩔 이유 없는 문제인 건 알지? 세 번째,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역시 이것도 기억이 어딘지 빨리 눈으로 봤더니 다른 독자와의 소통하는 즐거움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이때 요 요소들을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4번 단어 어디선가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예상이 되시죠? 문제 전략 세웠어. 일단 이 글은 대충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는 윗부분, 2번 문제에서 A부분, 3번 문제에서 4단락 마지막 단락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판단하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읽어봅시다. 1문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왜 책을 읽는가요? 즐거움 때문이죠. 아니, 책 읽는 게 괴로우면 도대체 왜 읽겠어? 괴로운 사람도 많지만 니들 같은 이게 학습을 위한 독서 말고 재미를 위한 독서도 충분히 존재하죠. 이 독서의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독서에서 소통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무슨 달라? 화제, 제기, 달라. 별 내용 아닙니다. 괜찮죠? 넘어갑시다. 2문단. 독자는 독서를 통해서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데요.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입니다. 여기서 필자라는 단어 등장한 거 분명히 우리 선택지에서 만났던 단어지? 여기서 소통이라고 하는 건 필자와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구나. 책을 통해서 필자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바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걸 이해하는 순간 소통하는 즐거움이 생긴다 이 얘기일 거야. 독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 아래 필자가 속해 있거나 들어가려고자 하는 사회나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일제강점기에 썼던 소설을 읽으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구나. 우리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로 만나고 이해하면서 독자는 더 넓은 시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뭘 읽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특징 요소를 읽고 있는 중이야. 그쵸? 그럼 이 특징 요소는 아주 높은 확률로 뭐가 될 거야? 100%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선택지 내용이잖아. 우리 많이 보던 패턴이잖아. 그치? A가 있어. A는 이러이러하지. 그럼 그 이러이러하다는 내용들이 선택지의 일치불일치 문제로 나올 거잖아. 자, 일단은 쭉쭉 체크 좀 해보자.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그리고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두 개의 대입되는 쌍에 해당하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그쵸? 첫 번째로는 배경 지식 관점 같은 독자 요인이 있고요. 세모. 두 번째로는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대립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 둘 사이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필자와 소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서 필자가 보여주는 세계 그대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저마다 소통 과정에서 다른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저마다 다른 소통을 하게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아니죠? 우리는 지금 글자를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 무슨 SF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고 SF
관련된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뭐 중력과 관련된 항해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 오 스윙바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네? 멋진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주 비행선이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 두 번째,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 숙제 내줘가지고 독후감 쓰라고 해서 읽고 있어서 되게 지루해. 근데 어떤 친구는 아 내가 기대하던 그 작가의 그 작품이야 드디어 나와서 아 빨리 봐야지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쯤 읽었을 때 전략 들어간다. 1번 문제 체크해보면 좋겠지. 왜냐면 그 다음에는 2번 문제랑 연결된다는 거 우리 봤으니까요. 자 1번 같은 책을 읽어도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 맞니? 2번 다른 독자와의 소통 모르지. 냅둬. 건드리지 마. 모르는 거야. 냅둬. 3번 독자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책의 필자를 배경으로 접할 수 있대. 근데 이 선택지가 재밌는 거, 재미는 없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지? 간접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문 속에서 뭘 만났었죠? 이 문단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을 필자를 매개를 통해서 만나고 이해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져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번도 오케이. 4번 독자의 배경 지식, 관점, 읽기 환경, 과제. 이게 뭐였더라? 아까 그 두 개로 나눴던 그치? 짝이야. 그 짝을 설명하면서 이 네 가지는 독자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주는 독자 요인이다 라고 말해. 틀렸잖아. 너무 쉽지? 할 말이 없을 지경이지, 그치? 이거는 독자 요인과 상황 요인을 한꺼번에 놓고 독자 요인은 A, B가 있고요. 상황 요인은 C, D가 있는데 A, B, C, D는 독자 요인이다라고 말한 거잖아. 자연스럽게 4번 가야지. 그리고 과감하게 5번도 건너뛸 수 있는 배짱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너무나 확연하게 답이 보이니까. 됐죠? 선생님 2번 안 봤는데요? 5번 안 봤는데요? 이게 배짱이야. 배짱은 언제 부리는 거라고? 겁내 많이 풀어봤을 때. 이거 확실함. 틀릴 수가 없음. 내가 눈으로 다 봤음. 얘가 답임. 됐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 선택지도 봅시다. 5번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속한 사회나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한다. 잠깐만, 이 간접적이라고 하는 말 아까도 반복했던 그 단어 아니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 5번도 그러면 이 문단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죠. 답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A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3문단 넘어가 봅시다. 3문단은 A로 묶여있지요. 일단 가보자. 이러한 소통은 독자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능해지는데요.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등을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키워드가 보이네요. 일단 책을 읽을 때는 질문을 해야 된대요. 오케이? 그 질문은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죠.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과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들을 해야 한다. 또 쌍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쌍의 요소는 뭐가 되는 거다? 출제 요소가 된다. 우리는 맨날 관습처럼 배우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전자는 뭐? 앞에 거, 이걸 A라고 쓰면 안 되지.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 치고 밑으로 그리자. 전자의 경우에는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 얘들아, 명시되는 게 뭐지? 명시되다, 뚜렷하게 보이다라는 뜻이죠. 참고로 명시에 반대 말은 뭐? 암시, 명시, 암시. 우리 기출문제에서 맨날 만나는 그 단어 아님? 맨날은 너무 오버했다. 미안. 자주 보이는 그 단어죠. 명시된 내용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책의 내용들을 관계지으며 답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스스로 구성할 수도 있죠. 오케이. 이건 말 그대로 뭐 쓸 필요도 없네. 책에 관련된,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책에서 찾으면 된다. 그 말 아닌가. 다음. 또한 후자의 경우 책에는 없는 독자의 경험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경험.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답을 찾는가? 이런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풍부히 생성하고 주체적으로 답을 찾을 때 소통의 즐거움은 더 커지는 거지. 즉 소통의 즐거움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방법은 질문하기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이론이 우리 그 독서나 혹은 뭐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기본적인 그 학습 목표가 문제화로 제시되는 거, 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A 단락 읽었죠? 좋을 대로 하시는데 선생님은 좀 찢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 다 읽었으니까 2번 문제 풀러 가보자고. 자,
뭐라고 막 써져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니? 문제를 보기 전이라고 생각해보자. 예측하면서 가봐야지 우리도.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책 자체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있다고 했었지. 그럼 밑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100%. 예상하면 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보여. A부터 읽어보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적절한 거 찾는 거야. A부터. 음악 시간에 들었던 베토벤 교향곡 합창이 위대한 작품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한번 물어볼까? 지금 이거 2번 문제. A는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야? 그렇잖아.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 베토벤에 대한 책을 빌렸지. 그래서 책은 기악만으로 구성됐던 교향곡에 성악, 즉 인간의 목소리를 악기로 이용하는 것을 결합해서 개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곡이 낭만주의 움직임의 음악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어. 이 곡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네. 됐죠? 계속 합창을 해설한 부분에 이어 베토벤의 생애에 관한 뒷부분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종합해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향곡 구성의 새로움을 보여준 명작이 탄생했음을 알게 되었어. C는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어려운 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D.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묻게 되었어. 오케이? 베토벤은 음악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바쳤네. 나는 그럼 뭘 좋아하지? 자, D는 누구? 자신. 글 쓰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내용 실체가 별게 없잖아.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돼. 이 구분 문제였던 건데 그럼 이걸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봅시다. 1번부터 체크. A와 B에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찾는 질문이 아니죠? 땡. 2번 C와 D는 모두 책의 내용이다? 아니죠? 너무 쉽죠? 문제의 원리가 뭔지 보니까 너무 쉽지? 3번 A에서는 책에서 답을 찾아? 아닌데요? 자신인데요? 4번 B에서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오케이 있어. 그리고 C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책의 내용들을 관계지으면서 찾고 있다. 지금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냐라고 했는데 이 4번 선택지는 책까지 맞는데 책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건 아니었지. 그 연결을 비틀어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이 문제가 3점인 이유가 4번 때문이야. 살짝 비틀었어 문제를. 답은 5번이죠. D에서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했고 맞지? 2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즉 자신 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네. 답은 5번.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푸는 문제 맞지? 뒤에 찍기만 문제에 비하면 뭐. 자, 마지막 3단락 읽고 마무리 지을게. 한편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눈치채야죠. 지금 우리가 1문단 읽고 2분단을 읽고 한 문제 풀렸고요. 3분단을 읽고 한 문제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의 근거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거겠지 뭐. 오케이? 자, 4문단 가봅시다.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 자, 두 번째. 이거를 그럼 편의상 알파라고 해보자. 소통의 즐거움은 필자와의 소통도 있지만 베타가 왜 이래? 자, 다른 독자와의 소통도 있겠구나. 뭔데요? 한번 봅시다. 책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한 의미를 독서 모임이나 독서 모임 혹은 독서 동아리 오케이? 이런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네? 그러면 그 나눔이 소통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네? 그래서 다른 독자들과 나누는 일이 이해가는데요. 비슷한 해석에 서로 공감하고 기존 인식을 강화하거나. 자,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1번 공감을 통한 강화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은 차이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을 조정하는 거야. 차이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지. 그런 시야도 가능했던 거네?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이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해서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자신의 인식을 자 봐봐. 이게 뭐 한 거야? 심화한 거지. 이게 뭐 한 거거든? 확장한 거잖아. 그래서 심화 확장한 거다. 그럼 이 두 개의 세트가 바로 출제 요소겠네. 그렇잖아. 최근 소통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독서를 통해서 다른 독자들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자신의 독서 경험을 담은 글이나 동영상을 생산하고 공유함으로써
책을 읽지 않는 타인이 책과 소통하도록 돕는 것도 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추가적인 멘트를 몇 개에서 쳐놨는데 자, 바로 일단 3번으로 가봅시다. 내용은 여기까지 끝났고 기억, 다른 독자와 소통의 즐거움이야. 1번,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게 다른 독자와의 소통이야? 1번, 됐잖아. 답 나왔잖아. 1번 답 잡고 신나게 맞아. 왜냐면 여기서는 분명히 다른 독자와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즐거움을 찾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거든. 됐지? 정답은 1번 확인됐고요. 2번,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조정하기. 3번, 동아리를 통해 심화하기. 4번,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기. 5번, 온라인 공간에서 해석 나누기. 전부 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들이죠. 맞지? 1번만 자기 혼자 하는 일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1, 2, 3번 문제 세트 호로록 하고 끝나는 거죠. 되셨나요? 덥다. 자, 이렇게 1, 2, 3번 문제 쭉 풀어봤고 예상대로 못 푸는 문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오케이? 독서에서는 이런 독서 이론, 문학은 전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 영역들은 스피드 싸움, 그리고 나머지 독서 지문들은 이 독서 지문을 풀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에 독서 지문 바로 가도 괜찮겠지? 일단 독서 지문 최소한 2개까지는 해놓자. 해놓고 중간에 너무 독서만 하면 또 지겨우니까 문학도 한번 섞어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어갈게요.